왕실문화작가 이상주입니다. 세종의 자녀교육법 1강은 아이의 능력을 키우는 10계명입니다. 세종대왕이 말하는 내 아들 100점 맞게 하는 10가지 방법입니다. 왕의 업무는 만기로 표현됩니다. 하루에도 1만 가지 기미라는 의미입니다. 임금이 조금만 빈틈을 보여도 권력 누수 현상이 일 수 있음을 경계한 말입니다. 또 왕의 업무가 하루에 1만 가지에 이를 정도로 많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처럼 군주는 늘 일에 치이고 신하에게 눈길도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되는 god인자리입니다. 세종대왕은 하루 5시간 내에 수면만 취하며 정무에 전념했습니다. 그 결과 걸출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임금은 수면 외의 시간 대부분을 정무와 독서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수라를 들 때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가정소홀은 국왕의 숙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대왕은 18남 4녀의 자녀에게 살가웠을까요? 세종은 왕자와 공주 교육에 성공했을까요? 별로는 아버지의 정다운 표현 시간을 자주 갖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종대왕의 교육은 이성교육의 아쉬움과 능력교육의 성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너무나도 바쁜 일과로 자녀들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능력을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종의 둘째 왕자인 수양대군은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안평대군, 금성대군, 화의군 등 형제와 조카인 단종을 비명에 가게 했습니다. 이는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능력은 모두 걸출하게 구현시켰습니다. 문종은 아버지의 능력을 빼닮았습니다. 문학, 수학, 음악, 천문, 의문, 병법에 통달했습니다. 말타기와 활쏘기에도 능했습니다. 세종은 문무와 수학, 주역, 예능까지 두루 겸비한 다방면 천재였습니다. 안평대군은 그림과 글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고, 광평대군은 수학과 천문학, 스포츠에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금성대군은 학문 능력이 뛰어났고, 평원대군과 영흥대군은 기억력 수재로 책 한 권을 통째로 이을 정도였습니다. 이명대군은 군사 분야의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정의공주는 수학과 의문에 능하고 불교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의 자녀교육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세종을 포함한 왕들이 자녀교육에 신경을 쓸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게 큰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왕으로서의 존재는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왕의 의사결정, 행동, 대화 등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세종의 자녀교육은 직접 훈육은 물론 왕의 일상생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종의 자녀교육법을 구체적인 자녀 지도만으로 한정 짓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기록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일상을 삶으로 확장하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 점을 다수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대했고 동기부여를 했고 실용학문에 관심을 보였고 학교육, 교육제도에 관심을 둔 것입니다. 세종이 자녀에게 긍정 영향을 미친 행동을 크게 10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의 엄마 사랑입니다. 부부 금슬은 자녀에게 평온을 선물합니다. 정서가 안정된 아이는 4살 긍정의 눈으로 보며 문의도 활성화됩니다. 세종은 소원왕후를 극히 예우했습니다. 둘째, 진정한 효도입니다. 임금은 자녀에게 효를 강조했습니다. 유교의 효는
부모가 숨겨도 산 사람처럼 섬기며 대사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상내에 지극하다 보면 몸이 상할 수 있습니다. 세종은 상내에 치중하다 건강을 잃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고 교육합니다. 셋째, 자녀와의 식사 대화입니다. 왕은 수라를 혼자 둡니다. 그러나 세종은 세 끼를 모두 세자와 함께 했습니다. 식사 대화를 통해 부자 간의 정을 쌓고 아들을 교육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넷째, 일벌백계를 합니다. 세종은 자녀의 일탈에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명대군이 여성 스캔들을 일으키자 직첩을 회수합니다. 직첩은 신분의 표지입니다. 또 외부인의 방문을 금지시켰습니다. 세종은 한 명의 아들을 징계함으로써 다른 자녀의 바른 생활을 유도한 것입니다. 다섯째, 형제의 우애를 보여줍니다. 세종은 폐쇄자된 형 양녕대군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신하들은 정권 남부에 위험이 되는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양녕대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탄핵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온몸으로 형들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두 형은 천수를 누렸습니다. 세종은 문종과 세조 두 아들에게 신하들의 형제 이간질을 주의하라는 유훈도 남깁니다. 여섯째, 큰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세종은 농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난 수양대군이 세종에게 청하여 후원의 몫을 메워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임금은 대궐 북쪽 동산을 모두 밭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수양대군은 모든 이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실천을 했습니다. 세종은 아들에게 더 큰 목표를 제시해 능력을 키운 것입니다. 일곱째, 책을 선물합니다. 책은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임금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양대군에게 자치 통감을 선물합니다. 이를 받은 수양대군은 천하의 모든 서적을 다 보겠다는 의지를 불태웁니다. 세종은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가진 아들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안 것입니다. 여덟째, 스스로 하게 합니다. 세종은 자녀교육에서 내가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는 아버지로서의 수준 높은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선택을 하게 한 뒤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연구하고 해결하고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책임감이 생기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키워지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대신 아들이 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홉째, 롤 모델을 소개합니다. 세종은 왕자들의 학문 장려를 위해 수제와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조선 최초의 삼시장원인 이석형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왕자들과 대화하게 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먼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음을 보게 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한 것입니다. 열 번째, 자신감을 갖는 3단계 교육을 했습니다. 세종의 왕자들은 유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세자는 내성적이었습니다. 왕은 세자의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3단계 교육을 합니다. 먼저 군사훈련에 참가시켜 호연지기를 키워줍니다. 또 스피치 교육으로 수줍음을 없애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청정을 시켜 업무에 자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세종의 자녀교육 특징은 다양한 활동이었습니다. 책 읽기만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 활동을 모두 인격 도야에 좋은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활동에 지장이 되는 정도의 지나친 독서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왕의 자녀교육의 핵심 10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 신청으로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